신경치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도돈틱 트리트먼트, 그래서 엔도는 뭐뭐 속에, 돈트는 치아 속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치과 한철민이라는 유튜브 경로가 본치과 한철민을 치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저는 본치과의원 원장 한철민입니다. 동작구 만양로 26번지에 있는 건영아파트 상가에 있습니다. 그런 더운 물에 더 아프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고름이 처음에 가스가 생성이 될 때는 그런 통증이 심하게 되는데, 가스가 다 형성이 되고 그것이 고름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안 아프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아프다가 괜찮아졌네 그러면 그게 좋아진 것이 아니고 가스가 고름으로 바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우식이 신경까지 아주 근접하게 진행이 돼서 이거는 조금 있으면은 신경까지 또 치수가 아프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신경에 염증이 생길 테니까 치료를 하자, 이런 경우들. 또 엑스레이 상의 뿌리 끝에 이미 염증이 이렇게 있어서 엑스레이 상에 보이는 그런 경우들에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경치료라는 거는 치아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내서 속에 치수에 있는 신경조직과, 여기는 혈관과 신경조직인데 그거를 다 제거하고 치료가 잘 되면은 거기를 이런 고무물질로 채워주는, 메꿔주는 그런 것을 신경치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가 머리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치수 조직을 제거할 때 쓰는 기구를, 이런 새로 된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파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하는 모터 기계를, 신경치료 기계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이미 부패가 된 신경관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죠. 또 신경치료를 하려면 치아의 머리 부분을 많이 삭제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남는 치질이 거진 없게 됩니다. 신경치료 후에는 반드시 보철 치료를 해서 치아가 이것이 치료 다 한 다음에 파절되는 것을, 깨지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파절이 되면 이를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내고 치수를 제거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속까지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껍질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크라운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뿌리 끝에 한 3mm 부위에서, 약 3mm 부위에서 대부분이 93%에서는 부신경관이 존재합니다. 액세서리 카날, 그런데 부신경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주신경관이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갈라지는 부신경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근간치료하는 파일은 철제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굵어질수록,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굵은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구부러진, 보통 신경관은 뿌리 끝이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구부러진 신경관을 치료하다 보면 이렇게 천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파일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노령화가 된 지금은 자극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신경관이 아주 좁아져 있고 석회화가 된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신경관, 액세서리 카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액세서리 카날이 굵은 거 몇 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무 뿌리 같이 여러 이렇게 부신경관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부근간이 존재를 하는 걸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중간과 뿌리 이런 끝부분에는 많은 수의 부근간, 그러니까 굵은 게 몇 개 있는 사람부터 많은 수의 부근간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위에 존재하는 균에 의해 치료를 해도 신경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재발을 하게 되며 결국은 치아를 빼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남아있는 치수 조직들이 뚱하니, 치료를 다 했는데도, 신경치료를 하고 다 했는데도 우리 한이 뚱하니, 먼 둔통, 이걸 아프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좀 뚱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부신경관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직선으로 된 쇠꼬챙이가 들어가도 옆으로 가서 이런 것을 치료를 하기는 불가능하죠. 부근관에 생긴 고름, 이렇게 부근관에 생긴 고름은 일반적인 치료로는 없어지기 어려우며 치료 후에도 이런 부근관에서 계속, 여기는 어떻게 고무로 메꿔졌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근관에서는 계속 고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아를 빼는 원인이 됩니다. 뿌리 끝에 고름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많이 뿌리 끝에 가스가 생기다 고름이 생기면 이렇게 약한 뼈를 뚫고 나오고 볼록하니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임상적으로는 아프기 전에 예방적인 치료를 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치과에서는 카보키 레이저를 이용하여 뿌리 속의 세균을 최소화하기 위해 키 레이저로 쏴주는 거죠. 그래서 균을 많이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세균을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냥 예방적인 치료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세균의 수를 줄이고, 사람 몸에서 얼마 안 남은 그 세균은 잡아먹기를 바라고 세균 수를 줄이는 레이저 치료를 겸비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겸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 환자 사진입니다. 신경관 속에다가 이런 가느다란 팁을 집어넣어서, 파이버를 집어넣어서 레이저를 쏴주면 그 끝에 있는 세균이 죽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는 능력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애는 쓰지만 치료 후 나중에라도 재발이 되고 빼게 되면 항의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런 것을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차피 신경치료를 하고 보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루지 말고 고름이 생기기 전에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이저로 신경관 내의 세균을 죽여서 뿌리 끝에 있는 고름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의 치료 성공률을 어느 정도는 높여주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 골마 있는 이런데 또 부근관까지 있는 이런 것을 완벽하게 치료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기 쉬운 게 아픈 환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치과 의사라든지 이런 치료해주는 의사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세요. 근데 그렇지만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치과 선생님들이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선한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다고 보시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일 거야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예. 또 치료 비용도 치과 그러면 자꾸 비싸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한 84년부터 여태까지 치과를 하니까 거진 38년,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 봤던 수가 이상,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의 수가를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 치과 치료비가 없다고 보입니다.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 거의 오르는 것이 없을 정도이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치료 가격이면은
그렇게 막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30년, 40년에 봤던 레진 치료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 그런데 지금은 8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너그럽게 좀 받아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자 애쓰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